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지금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어제 우리가 그 대통령 26일 날 있었던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말 때문에 그 일본하고 또 껄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하기우치 그 관방부 장관이 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뉴스가 나가자마자 이제 예. 기자들이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그 구절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합의할 때 집어넣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예. 소녀상의 철거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반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예. 의심도 가능할 정도의 센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뭐 항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뭐 주관적인 해석들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합의한 내용들은 이미 발표한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공식적인 되는 항의가 걸까요? 없었다라는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항의 없이 이전에 그 독도 문제에서 흡사 무대응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예. 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모락모락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잘라서 그렇게 선동하지 말아라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그 다음날 그것도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즉각 언급은 했지만 강력한 항의라고 보이는 뭐 조치들, 가령 뭐 대사를 불러다가 뭐 초치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예.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하 기자님은 그래도 이 취재를 하시면서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기자들의 어떤 그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합의입니다. 예. 말하자면 예. 합의고요. 예. 또한 정상과 정상이 만난 한일 예. 정상이 직접 만나서 일종의 어떤 성명을 발표한 형식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한미일 그 삼각구도 안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란 미국에게 일종의 어떤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형식으로의 해석도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내부에서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정리되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부 사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깔끔하지 않죠. 예, 계속적으로 예.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도 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 취하지 않고 대통령은 그런 거 없었으니까 선동하지 말아라 하고 도대체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한 게 짝이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예. 지난 그 합의와 관련돼서 우리 쪽에서 박근혜 예. 대통령 포함합니다. 예. 우리 쪽에서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하면 예. 일본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요. 특히 그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예. 발빠른 대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도 그 언론에서 지금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예. 이후에 엠바고도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기사가 풀려 나간 게 오후 한 2-3시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예. 그 기사들이 쭉 뭐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좀 나름대로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번역도 했을 테고 그리고 나서 기자가
그날 저녁이 됐으니까 못 물어본 거예요. 퇴근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기자 그 회견에서 예. 그 관방 부장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그렇죠. 즉각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기사들을 분석을 하고 대응할 어떤 그 워딩들을 고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기자 백불이 있었는데요. 예, 예. 사실은 백브리핑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편하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백브리핑이라는 형식 자체도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예. 그런 백브리핑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답변들이 예. 대체로 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언급이 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예. 특히나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이런 상황과 함께 좀 상황을 본인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는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는 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같은 연관이 있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26일 날 간담회 하고 네. 이런 입장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배쇼 대사를 갖다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빨리 합의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위안부 예. 할머니들이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강창일 간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 차원에서 당론을 바꾼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네. 그 자리에서도 합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법적인 합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지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합의를 다 이행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렇죠. 벌써 당론에 배치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대북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 구주조정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예. 위안부 합의 예. 이 문제도 그렇고 어쨌거나 합의 내용 수용 불가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거든요. 그렇죠. 이 당론에 대해서 이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 예. 합의는 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사실 이제 김 대표 말을 두고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김 대표의 언급이 일본 내에서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력사적 부적절한 인식과 자세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거나 예. 자구에 집착하지 말자. 예. 미래형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대협에서는 제1야당 수장이 당론을 거스르고 졸속 합의를 두둔한 것이다. 예.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그 신경민 의원 가가지고 직접 수요 집회에 가서 사과도 했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당론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죠. 해당행위라고 했죠. 예. 비대위원장을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행기잖아요. 그렇죠. 이행기 과정이고 비대위가 1차에서 2차 2기 비대위가 꾸려졌고요. 예. 말 그대로 비대위는 비대위입니다. 비상 예.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대표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정상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려면 예. 기존에 있는 당론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고 보고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보고 체계나 인지 체계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예. 좀 해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 잠깐 짧게 한번 붙여보죠. 예. 이제 원내대표 전성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3당 체제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전문 의원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의 그 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난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단은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대세로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은 정진석 의원이 본인이 그 청와대 시절 박지원 당시의 원내대표와 합을 맞췄다는 이유로 예. 본인이 좀 개파색도였고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렇게 예. 양파전으로 두 사람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다만 이제 이 친박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 여론뿐만 아니라 여론 전반적으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좀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 3선급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상민, 강창일, 주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인이 사선 정도는 나서야 박지원 원내대표와 좀 급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박지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전략통으로 불리는 민병두 의원이라든가요. 다른 의원들도 본인들의 어떤 특장점을 내세워서 다음 달이죠. 예. 4일 새누리당이 이 원내대표를 뽑는 3일 다음 날입니다. 예.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원내대표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그 다음 날 원내대표 선거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이래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 좀 의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오른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대출 심사 강화한다,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를 감안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어떤 이 상승세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이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이 자료를 보니까 4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0.02%포인트 한 주 만에 오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 서울 수도권 집값은 지난달에 보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달 들어서 0.04%로 이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건축 그 아파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지방도 이제 이 보합세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반전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주택 구매 심리는 다시 위축된 게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위축은 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뭐 평당 뭐 4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높은 이 고가 분양에도 불구하고 청약률도 높고요. 실제 계약도 보니까 계약도 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가수요가 좀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매매 전환 수요가 일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완전 브레이크가 없는 상승이에요. 맞습니다. 전세 가격은 무려 4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4년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4월 전세 가격은 0.13% 올랐고요. 월세는 보합, 전월세 통합 지수는 0.08%가량 오른 겁니다. 예. 이 전세 가격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이제 4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전세 가격이라는 게 일단 뭐 신규 주택의 전세 공급은 이어지곤 있지만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수요가 여전하고요. 또 뭐 신혼부부, 직장인들 봄 이사철 수요 맞물려서 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도입 안 하나요, 정부가? 아직 그 뭐 19대, 20대 이 국회에서 이제 여야 이제 주도권을 잡고 어떤 이 이슈
정말로 이제 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는 될 수 있지만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이제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켜서 가격에 어떤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해 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뭐 국민의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다시 추진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린이달이 이제 5월인데 그 인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완구 제품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 인체 유해 물질 가운데 납이 있습니다. 이 납이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예. 납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언어두통, 언어장애, 복통, 빈혈과 같은 가변 증상에서 많게는 최악에는 뭐 신경계 손상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어허. 이런 유해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배가 초과한 완구 제품이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25개 품목, 650여 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보니까 52개 품목에 대해서 인체 유해한 제품이 들어있다. 리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이런 이제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보니까 품목별로 보니까 유아동복에서 28개, 완구에서 4개, 형광등에서 15개 순입니다. 특히 이제 완구 제품 가운데 3개에서는 납의 이 기준치가 최대 166배 초과했고요. 아이고. 한 개 제품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참 가장 안전해야 될 이제 어린이 완구 용품에서 사실 조금 이 어린이 용품 하면 이 고가 마케팅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조업체들이 무감각하다라는 점에서 경각이 울리는 뉴스입니다. 아우, 저도 4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유아동복 회사에서 이게 이런 옷을 팔고 있는지, 또 납이 166배요? 야, 참 이런 완구 회사들은 좀 어떻게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이건 이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우리 집에 완구 최근에 이제 선물로 샀는데 이게 해당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이 이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safetykorea.kr.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예. 또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이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제 리콜 처분 관련해서 기업들은 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이제 수거해야 하고요. 예. 또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하거나 교환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혹시나 이제 소비자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런 장난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비싼 게 더 안전하다라는 의식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고가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고객의 보험금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특별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예. 이제 일부 이제 차 사고 나면 들어눕는 분들 계신데요. 예. 다음 달부터 이제 고액의 보험금 누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인 가입 자체를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예. 특별관리 대상으로 특별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금감원이 이제 보험 사기 예방 3종 레이더망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우선 이제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할 때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하.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을 이제 보강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서로 교차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모든 보험 사기로 좀 의심된다 이런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체 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겠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여러 번 냈거나 허위, 과다 입원자의 경우 또 이를 조장한 병원에까지 이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위험금으로 분류해서 상시, 감시, 감독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 보험사 사기는 이제 좀 범죄다라는 인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리 뒤에는 거북선 밑에서 열심히 노를 줬던 격군들의 노고가 있었고요. 열심히 그 적군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방패를 놓지 않았던 그런 수군들의 고뇌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회의 작은 하나의 구성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벽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벽돌일 수 있습니다만, 벽돌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벽돌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더 나은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nother Brick in the Wall 듣고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